그럼 어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가 풀렸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9이에요. 9인데 7명이 모여야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이 아파서 재판을 참여 못할 수가 있죠. 그럼 한둘 빠져도 되지만 반드시 7명은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탄핵을 인용하려면 그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10월 17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합니다. 국회에서. 근데 3명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재판관 임기가 이 10월 달에 만료가 돼요. 17일 날 만료가 되는데, 만료가 되면 통상 어떻게 해왔냐면 3명 중에서 국민의힘이 하나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1명을 추천하고 또 한 사람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사람을 추천을 그동안에 해왔어요. 그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자기네가 2명을 임명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6명밖에 안 되면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1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유보를 하고 국민의힘 목 1명하고 민주당 한 몫은 일단은 재판관으로 선출을 하자. 그럼 몇 명이 되죠? 8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사람을 어떻게 할지는 좀 뒤에 놔두더라도 8명이 된다면 헌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9월 달쯤에 보니까 헌재가 잘못하면 마비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3사람을 본회의에다 올리지 않으면은 재판관 선출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1명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6명밖에 없게 되면 상당히 헌법재판소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 마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제가 좀 했었는데,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자기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이 특정한 조항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다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탄핵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만일에 6명밖에 없으면 자신의 탄핵 여부를 결정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7명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다가 그 조항 7명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한 효력을 잠시 중단해달라고 헌재에 요구를 했는데, 헌재가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뭐 박수치기에 충분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헌법 교수를 30년 넘게 했는데 최근의 헌정 질서를 보면요,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막 발생해요. 헌재 재판관 3명을 선출해야 된다면 한두 달 늦어지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그러나 민주당이 목리를 부려서 1명도 선출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상황은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또 두 번째는 그 7인 심리가 되는 조항을 효력을 정지시켜서 시킨다면 6인도 가능하겠다. 그건 제가 생각도 못 해본 얘기입니다. 그 헌법 교수의 머리 밖의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것이 이번에는 당연히 헌재가 위기를 겪거든요. 그러니까 7명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7명이 나야만 심리가 가능한 그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제거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준숙 씨가 왜 탄핵이 됐느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TV에서 보면요, 화면을 보면 딱 2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보여주지도 않죠.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2사람밖에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위원이 5명이에요. 5명인데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합니다. 근데 3명은 국회에서 뽑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은 여당 몫이고 둘은 야당 몫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것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거예요. 올리지 않기 때문에 3명의 결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방통위가 둘이서 결정하거든요. 2명? 그러면 이런 거죠. 2명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2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효한 결정이다. 그것을 지지하는 판사들이 있고, 또 한 판사는 뭐냐면 안 된다. 적어도 3명은 돼야 되는데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통위의 결정은 위법이다. 그런 판사가 있어요. 그런 판사가 있다는 말은 뭔가면 그 결정에 대해서 A라는 법원은 옳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법원에서는 그걸 위법이라고 하는 법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서로 상반된 경우인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5명이니까 3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했으면 그것이라도 예컨대 없습니까? 국회에서 선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선출해주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야 봐라, 니네 둘이서 하면 옳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목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숙 씨가 2명 가지고 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위법이다. 그래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 소추가 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직무가 정지됩니다. 저는 이제 우려했던 것이 뭔가면, 만일에 어제 헌재 결정이 없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에 200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탄핵이 됐다. 헌재는 6명밖에 없다.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저 그래서 그 사태를 상당히 걱정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에 7인이 심리해야 된다는 조항을 효력을 중단시키는 헌재 결정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런 위험성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자유마을대에서 모이셨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도 예전부터 주장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의 천만 조직이 필요하다. 그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만 조직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광화문의 총사령관인 목사님께서 그와 같은 큰 전제를 천명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그 숫자가 좀 마음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우리 오늘 참석하신 자유마을 대표라든지 또는 우리 253명 실행위원장 또는 우리 자유마을 대표님들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예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내 중심에 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각오가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외부 사람들이 광화문 세력들을 조롱하고 흉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나라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목숨 걸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가장 큰 사령관인 전광 목사님 계시고 그가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천만 조직을 달성해서 나라와 교회를 구하는 그 일에 목숨 걸고 함께 헌신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